네, 실광 퀴즈, 네 번째, 다섯 번째, AS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문제, 실광 퀴즈로 채택되신 분이 아주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셨어요. 어,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마 질문으로 채택될지 몰랐습니다. 일단 친구랑 저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농구하시고, 그러니까 운동하신 거죠, 그죠? 운동하신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그때 양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죠, 그죠? 운동하시는 거. 그 다음에 꾸준히라기보다는 틈틈이, 그러니까 사실은 틈날 때마다 운동. 제가 그래서 소음진동을 양대운에 있거나 양대운에 있는 남자분, 음대운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틈틈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죠. 소음과 진동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이 틈틈이가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역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업은 2004년 정도에 시작해서 2008년 접었다가 이때 많이 어려웠다고 하셨고, 취업했다가 2012년에 독립해서 1인 기업 하다가 2016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기에 실제로 사업을 두 번 다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자기 운대로 살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아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건데 그대로 살아오신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분은 어떻다? 운대로 살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매출 200억 이상 하고 투자도 많이 받던 AI 쪽, 인공지능 쪽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기전자공학부인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 계실까 되게 신기했는데, 사주 구조상은 일반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그, 기계나 이런 쪽이 더 맞는 사주세요, 사주상은. 그래서, AI라면 어느 쪽일까 했는데, 사실은 AI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 소프트웨어 부분 중에서는 이게, 어, 그, AI 모듈을 만들어내는 형태거든요. 모듈. 보통 기판이라고도 하고, 요새는 칩 형태로 가는데, 이런 형태라서 이게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가는 쪽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AI라고 해서 저도 이 답변을 보고 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좀 수긍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AI 회사들 컨설팅 많이 해드리는데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어땠는지 여쭤봤는데 어,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니 많이 놀았습니다. 술 먹고 뭐 그렇게 놀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2학년까지는 꽤 놀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 친구를 자주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못 버티는 운이죠. 못 버티는 운에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운이 버티는 운으로 넘어가니까 어떻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던 것은 몇몇 분들께서 이 친구 부모님의 경제력을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의 부모님은 이 친구에게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학원도 한번 다닌 적이 없거든요. 정말 교과서로만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과서로만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하신 분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의 정제 해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재가 있으면 무조건 돈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정제를 제일 처음 가르쳐 줄 때부터 뭐다?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이런 부분의 해석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자꾸 적용해서 해석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읽어내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대단하시네요.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신데 자기 친구 사주가 제가 말씀드린 운하고도 안 맞고 사주 원국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를 궁금하죠, 그죠? 누군가의 사주를 보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답변과 그다음에 저의 해석과 이런 걸로 도움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답 달고 원국 다시 보니 이번에는 제가 완전 헛집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분들 답이 제 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배웠네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부분도 또 재력도 저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에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죠, 그죠? 자수성가한 분의 사주를 볼 수 있어서 질문 주신 분도 감사하고 대표님도 감사하고 댓글 다신 분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고고학자로 말씀드렸는데 최고는 모르겠고 그냥 매일매일 늘 같은 사람입니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 학자분들은 그런 거죠. 자기가 공부할 분량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잘못 읽고 2명인 줄 알았네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국어 실력 늘린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죠.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삭제는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놔두놓으면 나중에 본인의 흑역사가 될 수 있지라도 나중엔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울 이유는 없죠, 그죠? 대세운 음량 읽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데 일을 두고 업무 중에 15분 정도 잠시 시간을 내야 하다 보니 내용이 부족하게 단편적입니다. 관운이 하락기여서 B2G 정부 입찰 사업이나 그런 쪽을 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B2G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분을 가버먼트 G를 말씀하셨네요. 예. B2G는 일단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정제 안정성에 대한 해석을 제가 너무 돈의 충족으로만 해석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정제 해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죠? 정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네요. 질문자분이 답을 주셔서 쌤 강의 들으면서 훑어봤는데 역시 제가 선택한 타고난 쌤, 제 자랑이네요. 내용을 굳이 사업 시기와 대학 1학년 때 상황, 그리고 재에 대한 열린 해석, 역시나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질문이 올랐습니다. 질문자분이 친구분 04년 처음 사업 시작하고 8년 접기까지 많이 힘들었다고 하셔서 왜일까 보다 질문 드립니다. 뜨거운 5대운도 오미압 제로와 음세운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셨는데 역대운 흐름이지만 4대운이고 월지 신금이 있어 사신합수로 시켜주고 04년부터 세운도 음으로 흘러 이 또한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왜 이때는 많이 힘드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갑인일주가 혼자 공부는 가능했으나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첫 사업이라 경험 부족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예상.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 조정작용으로 움직이기 편한 음세운 환경에서 갑인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해 사업이 힘들었다. 두 번째 짐작이고요. 세 번째 짐작은 원국 인신충으로 신의 작용이 약해져 4대운을 충분히 시켜주지 못했다. 내피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고 이 정도 생각해봤는데 첨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해본 사업 타이밍, 전반적인 흐름 명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놀랍습니다. 역시 디테일의 장인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디테일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되었습니다. 친구분 타임 말이 잘 안 들린 시기니 대난 간섭으로 들을 것 같아 걱정되네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운상으로 친구분이 이 질문하신 분의 말을 안 들을 시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염려해 주고 계세요. 같이 등산 다니시고 술 친구 해주시며 조언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친구분 리스크 최대한 줄이셔서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일단 그러면 질문하신 부분 봅시다. 04년 04년에서 08년에 접기까지 힘든 이유, 04년 보면은 갑신이에요. 갑신. 갑신 비견 급제운이시고요. 대운상운은 기사대운이고, 그렇고 유대운 급제운이고, 6, 7에 힘드셨다.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4년 5년에는 그래도 이게
아마 혼자보다는 동업하셨을 아니면 친구분들하고 같이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때는 잘 하시다가 이분들의 이탈이 있지 않았을까. 비급이 2004, 5년에는 비견 급제운이죠, 그죠? 비급이 또 관도 있었으니까 이런 운이다가 이분들하고 트러블이나 이분들이 흩어지면서 그다음에 2006년에는 갑술이니까 이게 화기가 들어오죠, 그죠? 화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식신운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없어도 밥그릇 싸움이나 세력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다르게 인원이 흩어지지 않았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어떤 스타트업이라는 시작을 하면 처음에 이름하여 팔로라는 게 있게 시작하는 경우 어디 팔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게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저때가 2007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니까 일 잘해오셨고 뭔가 투자받을 시점이 2006년, 7년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저쪽에 투자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영향이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리고 2007년, 8년은 정해의 무자가 들어오면 이게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행동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줄어들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못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만두셨을 가능성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인원의 분산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 시기에 투자를 못 받은 부분. 이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혹시 친구분이 아신다면 질문자분이 아신다면 답변해 주셨으면 도움 되시겠죠. 그렇고요. 이로써 실권 퀴즈 네 번째 AS는 4번 AS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실권 퀴즈 다섯 번째 AS 바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질문하신 분이 답한 내용이 또 있어요. 주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하신 말씀 이런 게 있어요. 대표님의 답을 보면 그거 느껴요 하시면서 수학 공식 다 가르쳐 놓고 문제 풀 때 적응 못하는 공식 못 찾는 선생님 답 보면 되게 간단하게 풀잖아요. 실제 경지에 오르면 단수라고 명쾌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 있으십니다. 답이 쉽죠, 그죠? 답이 쉽습니다. 답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사실은 그 답을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를 그 60개 강의를 보는 사람 중에 아주 많은 사람이 욕을 치는 그 부분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일주를 적고 이 일주가 십신 뭐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일지에 따른 지장간을 적고 번호 적고 번호가 아니니까 일수죠. 일수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십신이 뭔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해보세요. 반복해서 계속 해보시면 일주만 봐도 다 풀립니다. 제가 힌트를 60번을 주고 끊임없이 알려드리는데도 여러분은 이걸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에 대한 계사를 놔두고 개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계사 일주에 대한 해석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미쳐가지고 60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660번이네요. 660번을 저걸 하나하나 적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660번 이상이네요. 770번이네요. 예, 10진도 적어야 되니까. 770번을 적을 한 이유를
저걸 계속 반복해서 적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일주만 보면 개에 관련된 지지가 뭔지,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십신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걔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아시게 됩니다. 이게 아시게 되는데 이걸 보고 자는 적어도 못 외우고 강의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습습니다. 정말 우습습니다. 저한테 그 사주를 아주 오래전에 한 근 20년 전에 배우신 분 중에서 그것만 거의 뭐 수만 번 적은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게 배우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는 최고 도서였습니다. 그분은 딱 일주만 보면 그 일주 밑에 달려있는 세 개의 글자와, 그러니까 지장간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지장간이 나중에 튀어나와가지고 어떻다 이래 해석하는데 그 사실은 미친 소리죠. 제가 그런 해석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지장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일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개사를 여러분이 못 읽는 이유, 개를 못 읽은 이유가 기초가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서. 아, 나는 읽었는데? 개 읽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사를 볼 때 떠올려야 되는 부분을 몸에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게 쉽게 푸느냐 쉽게 못 푸느냐는 거예요. 저 사주가 움직일 때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은 어디서 나온다? 일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텐더 분이 못 헤어지는 이유를 물었는데, 답하신 게 이렇답니다. 바텐더 분은 아직 전부인과, 그 다음에 현재 애인분이 좋고, 용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안 됐다면, 그가, 그러니까 먼저 냉정하게 잘라냈을 거라고. 그래, 잘 자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도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됐다면 바로 잘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걔가 약간 랜덤이라 예스의 기준이 지 마음대로인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그리고 봅시다. 이제 여기 달린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퀴즈부터는 심사숙고해서 답을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개일간의 특징과 사정제의 안정성이 합쳐진 결과 유지를 택한 것인지요? 다른 개일주의 경우는 다른 것인지요? 했고, 개는 생각에 긍정보다 부정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돼요. 이분은. 그죠? 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개일간에 대한 이해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는 생각에 긍정보다 부정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개는 부정이 맞아요, 부정이. 그죠? 그러니까 yes, no 할 때 90% 이상이 no에, 90% 이상이 no입니다. 90% 이상이. 그죠? 90% 이상이 no였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이분이 모른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no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뭐 애인이 어떻게 했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노니까 그러니까 노가 90% 이상이니까 뭔 짓을 했을 때 무조건 90% 이상 노가 아니겠는가,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걔는 뭐다? 지가 yes 했으면
지가 노란 마음이 들기 전까지 얘가 뭔 짓을 하든, 이 애인이 뭔 짓을 하든 지가 노란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스라는 겁니다. 이게 개라는 거예요, 개. 그죠? 이게 개라는 거예요. 이 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그러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한다? 주변의 개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관찰해요, 관찰. 관찰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개는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누가 좀 나쁜 짓만 하면 무조건 싫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했습니까? 개는 보자마자 사람이든 사물이든 보자마자 어떠 자기가 판단이 예스와 노로 판단한다. 보자마자 이 사람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동물이든 얘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걸 보자마자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바뀌는 건 언제다? 지가 싫어질 때. 얘의 행동에 의해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관찰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고는 개에 대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완전히 일간 10개 중에 개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는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많으세요. 또 봅시다. 일전에 남자는 여자는 양의 기운에 따라 동성애를 설명하신 강의가 있어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 이후로 그런 점을 유심히 관찰 중이었고요. 하지만 구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니 염치 없지만 설명 부탁해도 될는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봅시다. 위쪽에 비슷한 게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고요. 음양오행 간지 십신을 무시한 해석은 공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잠깐 금방진 자만심에 까불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시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주와 볼 수 없는 사주가 나눠지고 나중에는 자기 부정이 생겨요. 자기 부정. 그래서 아예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못 보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또 찾게 돼요. 새로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확실한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걸 못 하신다면 사주 못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글은 글이고 강의는 강의네요. 강의를 필기해 놓은 것에는 yes, or와 no가 있는데 오늘 설명하신 것과는 다른 흑백 논리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을 실제 계일관을 관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흑백 논리, 흑백 논리, yes or no 이렇게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CCBB, 그러니까 좋고 나눔을 가르는 능력이 있다. 예스보다 노가 더 많다. 그러나 개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혀 있음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잘 파고드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죠. 그죠? 그리고 오늘 설명하신 개에 대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따신 게 뭐냐면 어떨 땐 예스고 어떨 땐 노인지 어렵네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분도 개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신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개는 그냥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CCBB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CCBB.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CCBB.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어떨 때 예스고 어떨 때 노지 난 몰라요.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만 알아요. 개지만. 그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거 결과를 보고 서울과 부산에 수레가 가득하네요. 수레가 개돼지죠. 그죠? 개돼지가 가득합니다. 그죠? 개돼지가 이끌 세상, 개돼지가 원하는 세상, 아마 개돼지가 당하는 세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밑에
밑에 달린 댓글들은 수레가 개돼지인지 묻는 댓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무잘주 25세 남자 의대 본과 4학년 졸업반이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사주상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 사주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하셔서 여쭙니다. 성적은 상위권이라 전공 선택에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네 친구들 동창 여사친은 많아요. 본인 말대로 결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퀴즈 별 퀴즈 내볼까요? 퀴즈 한번 내봅시다. 예, 별 퀴즈 나갈 정도의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예, 일단은 퀴즈 한번 내보죠. 이런 전공 선택을 한 번도 안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강한 것과 상관없이 왜 이 남자는 용서하는가? 그것도 두 번이나가 포인트였네요. 비겁 과다도 있지만 개일 간의 상관적 특징이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생각을 하나 봅니다. 갑자기 영화배우 김민희 씨가 개일간이라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분석되어 있던데 그게 생각나서 곱씹는답니다.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아직 냈으면 계속 고. 그죠? 제가 이 설명드렸죠. 내가 이제 놓으면 스탑. 판단은 누가 한다? 걔가 한다. 그죠? 그리고 이번 퀴즈 사주가 냉하게 게이를 추측하신 분들이 많네요. 저희 게이 친구들은 양한, 병, 무일간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서로 반대되는 오행간지랑 좀 뭐랄까 기묘한 관계인 사주 구성, 대운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중적인 글자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전에 대운에 따라 달라지는 음적인 남자와 양적인 여자를 이야기를 하신 걸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 막 자기 게이 사주를 막 올리셨던데 이분도 제가 참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뭐냐 남자 게이라고 합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사주 50명 중에 실제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왜 10% 미만이냐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 미만입니다. 위에 아까 질문 주신 분이 남자는 여자는 양의 기운이 따라 동성애를 설명한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 남자가 음이 강하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개해 갑인 임자 또 개해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수수 이게 음이 강한 사주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음이 강한 사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뭐다? 분명히 갑인 일주가 갑인이잖아요. 그럼 양이 강하네. 양인 사주죠. 양인 사주. 음이 강하다는 말은 일지수나 일지해라는 말이에요. 일지수나 일지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이름하여 게이 사주를 보면 해자를 달고 있습니다. 해자를 달고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자를 달고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 물론 다른 목목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요거고 플러스해서 이게 역할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역할이 있잖아요. 반대편에는
반대편에는 신기하게도 관이 강한 사람이 많이 붙어요. 관이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명은 진짜 게이고 한 명은 되게 약한 사주인데 관이 강해서 좀 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일지에 수가 있으면서 다른데 수인자가 도와주는 사람 90% 플러스 10%는 튀려는 사람. 재밌게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는 제대로 못 읽는 거죠. 어떤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아요. 자꾸 보다 보면 저것도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보입니다. 희한하게 보입니다. 그렇고 여자분들은 제가 오히려 양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90%예요. 웃기게도 그렇습니다. 웃기게도. 그리고 이분들하고 들어붙는 중에서는 방금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이게 수인자가 많으신 분들이 10%예요. 10%.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붙는 게 보면은 아주 여성적인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들이 붙기도 하고 남자 같은 여자들이 붙기도 하고 이래요. 완전히 여자 같은 아주 그러니까 엄한 여자분이 붙기도 하고 양한 여자분이 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음양을 금수로 몰리긴 했지만 적정해요. 그래서 이분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의 10%다 그렇다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자 양한 형태, 그렇죠? 남자 음한데 뭐가 음하다? 일지가 음하다. 그러니까 누가 음하다 하면 내 일주가 갑인이면 음한 게 아니고 양한 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보이면 관찰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렇고요. 예, 다음 댓글입니다.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인 이유는 계일간에서 찾아야겠지만 이분이 여자인 음이 필요하다 느끼는 이유는 음양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될지요. 원국에 수가 많고 대운도 음이니 과한 음을 빼내야 해서 여자가 필요하고 후에 역대운이 오면 음한 원국이라 크게 양대운의 작용력을 느낄 테니 역시 음인 여자가 더 필요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여자가 행동력을 보이는 봄, 여름과 양세운에 떠날 것 같고요. 이분 양대운엔 여자가 떠나가는 작용은 더해지고 원하는 여자와의 안정은 음한 원국의 무인성과 비겁다로 결국 이루지 못하는 것일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해서 답을 먼저 드리면 이분이 갑자 계사 일단 이 C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수죠. 그죠? 여기도 수죠. 당연히 수고. 그죠? 그러니까 사주에는 드러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수니까 이게 생식기, 그죠? 남자분한테는 전립선 이런 그죠? 이런 형태로 되고 또 여기 플러스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게 순환의 끝선이기 때문에 당뇨나 이런 질환에 관련된 당뇨 같은 질환에 관련된 이 부분하고도 결국은 연결도 돼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 부분이 민감하니까
그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친다면 또 어, 계일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 개는 걔는 자기 몸이 보세요. 이게 자기 몸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걔들은 제가 yes or no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보는 기준 자체가 어쩌면 어쩔 수도 있다. 이것만일 수도 있다. 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고 이제 여자분이 떠나고 말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분 사주에는 사실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이분 사주 자기는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하니까 안 나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굳이 간다면 잡지도 않아요. 다시 와라 이렇게 말을 하지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또 이분 직업이 바텐더인데 역대운이 아님에도 음양에 맞지 않는 밤낮이 바뀐 직업을 가져 생기는 문제들과 스트레스로 여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대운은 아니지만 이분의 사주 자체가 수는 언제다? 밤이다. 자기 사주의 활동 능력이 맞죠? 그죠? 이 부분은 또 간과하신 거죠, 이분이. 질문하신 분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간과하신 거죠. 내 사주가 밤인데, 그죠? 이분은 밤낮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활동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요. 이런 부분도. 어, 그러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된 거죠. 한 방에. 그 질문 폭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대운인데 괜찮게 해드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놓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죠? 이런 부분 놓치시는 거고, 이 건강적인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안 했겠죠.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 사주가 아닌, 이분이 만나는 여자분의 행동은 그분 사주, 여자분 사주를 봐야 되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뭐다? 나는 아직 예스야. 가지 마. 나는 아직 예스니까 언제든지 돌아와 이럴 수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 퀴즈는 이전 문제와 달리 생각을 적게 하고 간단하게 적다 보니 제 결론이 산으로 갔네요. 매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주를 봐주는 사람도 평소 수영하고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뭐 사주 봐주는 사람의 컨디션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 요 업계에 계신 분들 보면 그냥 죽으나 사나 일을 하시고 물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시시하죠, 그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려고 실제로 그 긴박하게 뭘 하지 않기 위해서 뭐 기업 상담을 하든 뭐 개인들 상담을 해드리든 충분히 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 보면 시간 약속 안 지키시고 막 오시고 하면 사실은 이 그 뭐 제대로 그럴 경우에 시간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져 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할 말을 못 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생기긴 해요. 뭐 그거보다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못 해주냐 그건 아니고 대신에 상담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1시에 예약 잡혔는데 한 3, 40분 빨리 와가지고는 더 늦게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말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예, 결국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가장 좋은 상담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장 좋은 상담은 가장 컨디션 좋을 때 가장 확실한 부분만 딱 집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기분 나쁘고 이럴 때 괜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 풀이하겠다 이래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산으로 간 해석을 정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고
세 번째 퀴즈에 질문이 하나, 간단한 질문이 달려서 요거 같이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생초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월간과 일간이 합을 한 경우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합을 한 경우 부모님과 잘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던데, 음일간은 관에 묶이니 답답하고 양일간은 재와 합을 하니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 내가 돌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지 월지도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주의 형충파에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는 건가요? 월간은 아버지고 월지는 어머니와의 관계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월주를 통으로 부모님으로 보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들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죠? 쓸데없이 뭐 십신 가지고 자꾸 부모님으로 보는데,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은 이 자리를 부모님 자리로 보고요. 부모님 자리로 보고 결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안의 결정권, 이름하여 가장이죠. 가장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간이에요. 결정권. 그러니까 여기 엄마가 올 수도 있고 아버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결정권. 돈 버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집안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 주로 아버지죠. 그래서 주로 아버지죠. 그리고 주로 엄마고. 근데 요즘 보면 뭐 과거에도 보면 아버지 집에서 놀고 엄마가 돈 번다. 그러면 엄마가 간이에요. 월간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인연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쪽에 부모 자리일 경우도 있어요. 주로 띠사주로 보여요. 띠사주가 뭔지는 아시죠? 동주하고 있을 때, 같은 오행이 동주하고 있고 다를 때, 아니면 이쪽만 같은 오행이고 여기 같은 오행 아니래도 띠사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예 부모님 자리를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고, 여기에는 방금 말했던 합충형파에 관련 작용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20대 이후는 자식은 독립시켜라. 신경 쓰지 마라. 이 부분이 합, 충, 형, 파, 뭐 이까지 파에까지 가지도 않고 요 안에서 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합이다. 합이면 기본적으로 합이면 사이 좋아요. 합이면 사이 좋은데 20대 이후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자식의 사주, 부모의 사주에 따라서, 또는 관이 강한 형태 사주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충형이라도 사이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이후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되면은 더 심하게 생겨요. 트러블이. 충형일 때는 더 심하게 생깁니다. 합일 때는 친하긴 친한데 그래도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합인데도 트러블이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식이 잡히지 않으려는 사주인데 부모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충이나 형일 경우에는 그냥 트러블이 생겨요. 그냥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합일 때는 어쨌든 트러블은 있지만 계속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충형일 때는 안 봐요. 안 보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월지와 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우자 자리와 부모 자리인데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엄마겠죠. 트러블이 반드시 있습니다. 트러블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충이나 형일 때는 트러블이 반드시 있고, 합일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러블이 있습니다. 이게 잡으면 트러블이 있고 안 잡으면 아주 좋고 이렇게 됩니다. 요걸 관찰을 하셔서 이 기본적인 기준에 관찰을 하셔서 부모 자리를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고 뭐 중요한 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음량이 완전히 다른 경우, 이쪽과 이쪽의 음량이 완전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름하여 비경급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연이 없다고요. 인연이 없다. 인연이 없으면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명절만 보시겠군요 하시면 거의 다 맞아요. 명절만.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사는 행동이 조승입니다. 이런 형태. 이 기본 기준 안에서 관찰하시면은 이게 보이세요. 기준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은 예. 이제 퀴즈에 대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